네, 안녕하세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헤드라인을 몇 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죠. 이분을 제가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어저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증시 붕괴 진행 중이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증시 붕괴를 예언하고 있고요. 그만큼 심리가 안 좋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강력한 한방 온다. 스타 애널리스트, 한국계 미국의 애널리스트죠. 펀드 스트레스의 탐 리는 증시 최대 15%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바이스 시그널을 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헤지펀드 제약의 섬뜩한 경고, 현금 비중 늘려라 이런 기사도 있고요. 뭐 쿠퍼맨의 기사죠. 비트코인 상승 재료가 소멸됐다. 추가하라 경고음이다. 이런 기사가 또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JP 모건에서 고객들에게 보낸 레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리가 안 좋다는 거는 뭐 이런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 알 수 있죠. 지금 극한의 어떤 공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밖에 수치가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벌써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Extreme Fear Gauge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워런 버핏이 항상 하는 말.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빠졌을 때 주식을 사고, 모두,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는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역발상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구석은 있다. 나는 그런 본능적으로는 뭔가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느끼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월가의 어떤 강세로운 자들은 지금 한 입으로 모두 한 입으로 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거의 역대급이고요. 그리고 이 관세가 과연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주말에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주말 동안 심리를 뭔가 냉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크게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오일 지금 관세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커진 이후에 1월 들어서 계속해서 1월 이후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지금 그런 거죠. 경기 침체 혹은 미국 경기가 뭔가 부침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지수의 어떤 선물도 S&P 나서 선물 모두 거의 한 0.5에서 1%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82,0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CNBC에도 5% 이상 하락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트럼프가 팍스뉴스에서 인터뷰한 내용 잠깐만 들어보시면 the other night. But ar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리세션이 있을 거냐고 직접 앵커가 물어봤어요. 올해 리세션이 온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관세를 너가 때리면서 리세션에 접어든다는 그런 예측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트럼프한테 물어봤습니다. year? 그랬더니 I hate to predict 어, things like that. 나는 그런 예측하는 거 자체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There 피해가는 is 거죠. a period of transition. 네.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트랜지션의 어떤 기간이 있을 거다. 피리어드 오브 트랜지션이 있을 거다. 이렇게만 그냥 어물쩍 약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 혹은 미국 시민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관세 정책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거든요. 관세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조기에 끝나고 그리고 조기에 끝나면서 트럼프는 뭔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자신감을 표명하기를 바랬을 텐데 이건 트랜지션 어떤 변화의 과정에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민들에게 혹은 미국 국가에 이로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이 지금 나스닥은 지금 커렉션 모드에 진입했거든요. 10% 이상 하락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뭔가 좀 끄는 듯한 확실히 뭔가 종결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시장의 주말 사이에 악재로 작용해서 지금 선물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찜찜한 구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3년째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기다란 터널 보이나요? 하얀색으로 쌓여있는 터널.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번 주에는 반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잠깐 자세히 보시면 금요일에 이런 캔들, 목요일과 금요일에 캔들을 봤을 때는 bullish한 캔들이잖아요. 이게 봤을 때는 이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지속됐던 이 구간을 향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다만 이 저항선은 사실 뚫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탐리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15%까지의 어떤 강력한 랠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졌던 뭐 10, 12% 떨어진 거를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죠. 혹은 10에서 15%라고 했으니까 절반 정도 회복하거나 아니면 다 회복하거나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S&P 500도 사실은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200일선을 지금 딱 사수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 캔들 자체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사실은 꽤 많이 증가하면서 지금 금요일에 말아 올렸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뭔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우량한 종목, AI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그리고 바이오 아니면 테크놀로지 이런 우량 종목들이 20에서 30% 심지어 40% 가까이 떨어진 우량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단기에 과매도 됐기 때문에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수 자체도 이번 주에는 뭔가 위로 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미국의 강세론자들이죠. 일제히 이런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We 번째 had the Great 강세론자는 Financial Crisis. We had COVID-19. 네, We had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푸스죠. 이분도 강세론자인데요. 이분도 결국에는 이런 거죠. 우리는 코비드 19 때도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었고, 뭐 관세도 마찬가지다. 항상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게 미국이란 나라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에 주목해서 그리고 AI나 이제 이 테크놀로지 기술 이런 것들의 발전에 힘입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댄 아이브스죠. bull market. It's a scare, but I believe it's more opportunities than time to head for the hills. 네, 이 댄 아이브스도 Look, that is, 유명한 이제 테크놀로지 전문 애널리스트잖아요. 이분도 거의 30년 가까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나 뭐 여러 가지 테크 주식 위주로 연구한 애널리스트인데 이분들 결국에는 지금은 스케어, 그로스 스케어다, 그치? 그렇지 않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모두 바잉 어퍼튜니티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에디 야데니 교수죠. 지금은 야데니 리서치를 이끌고 계시는 이분은 거의 뭐 평생을 주식시장과 함께 하셨다고 보면 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도 사실 강세론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결국에는 실적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지금 실적과 그리고 AI의 어떤 성장이 기술 성장이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GDP 성장을 계속 이끌어 갈 것이고 GDP 성장과 함께 미국 주식의 실적이 앞으로 2020년대에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야데니 교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 모두 지금은 사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리도 같은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이드에 있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탐리도 결국에는 최대 15% 급등할 수 있다. 지금 많은 악재들이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일부 악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악재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배드 뉴스가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 말은 이미 나쁜 뉴스가 시장에 모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과매도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3월에서 5월 사이에 15% 상승할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뭔가 불안한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혹은 트럼프의 경제 관료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계속 안 좋거든요. 오히려 트럼프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도 안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확 시장이 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뭐 계속해서 CPI라든지 이런 주요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CPI가 결국에는 이제 패드 풋이 작용할 건지 연준이 CPI가 좀 낮게 나온다면 다시 패드 풋을 통해서 시장을 부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많이 갖게 할 거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촉발되고 있지 않나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CPI가 낮게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좀 안도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반등하기 좋은 위치에 있고요. 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뭐 브로드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200일선을 딱 터치하고 정확히 지난주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죠.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200일선에서 이 초록색이 200일선인데 200일선에서 딱 정확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실까요? 아마존도 정확합니다. 아마존도 지금 거의 20% 정도 하락했다가 요 200일선에서 지금 딱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꼬리를 길게 내렸지만 말아 올리면서 200일선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 상대적으로 한 40% 가까이 하락했죠. 37% 하락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일선 위를 100일 이동평균선 위를 잘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투자하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보시면 64% 떨어졌는데도 200일선에서 지금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차트상으로는 아직 망가지지 않은 그런 차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주도주로 좀 하락했던 많은 주식들이 이번 주에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시장에는 상반된 어떤 논의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믿음, 트럼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트럼프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전략가다. 그리고 협상의 어떤 달인이다.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걸 이끌어내려는 어떤 시도다. 이렇게 본다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시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